미국의 금리 인하에 오르는 자산이 있는데요. 미국 시장, 한국 시장이 폭락이 나오든 말든 이건 주식 시장과 상관없이 30에서 50%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수익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채권입니다. 저 또한 채권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말씀드릴 채권 ETF에만 4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고 채권 ETF에는 총 5천만 원까지 채워볼 예정입니다. 제가 산 채권인 TMF ETF는 미국 국채 20년 3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저의 평단은 1번 계좌는 52달러, 2번 계좌는 56달러입니다. 두 계좌에 대한 제 평단은 총 54달러인데요. TMF는 현재 58달러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TMF를 산 이유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나오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두 상관관계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고 듣자마자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요. 채권은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만기 때 돌려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미국 채권 즉 미국채를 사면 됩니다. 여기서 국채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아야 우리가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이자율 즉 다른 말로 미국 채권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미국 채권 이자도 자연스럽게 따라 오르게 되고요. 즉 미국 채권 금리도 따라 오르게 되고 연준의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새롭게 발행되는 미국 채권의 이자도 낮아집니다. 즉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의 금리도 낮아지는 것과 같은 거죠. 미국 채권을 살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국채금리와 더불어 국채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국채가격은 시장에서 이 채권을 거래할 때 형성되는 가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 이자를 주는 채권이 있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새로운 채권의 이자가 5%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10% 이자를 주는 기존 채권이 더 매력적이겠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건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즉 장기채일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이 더 크니까 장기 채권에 투자하면 금리 인하 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만기 채권이 있다면 금리가 오르면 그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크게 오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채권 가격 변화는 금리 변동폭의 만기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4%에서 3%로 떨어지면 금리 변동은 1%가 됩니다. 즉 변화한 폭이 금리 변동입니다. 여기에 채권의 만기를 곱하면 그만큼 가격이 변동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20년 채권 수익률 4.17%에서 3%까지 떨어진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금리 변동은 1.17%입니다. 20년 채권 ETF 1배 만기는 16.7년입니다. 이 두 값을 곱하면 19.5%입니다. 즉 채권 금리가 1% 떨어지면 19.5%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3배 레버리지는 이에 3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58.5% 수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투자해도 58%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MF를 지금 사야 하는 이유는 이제는 연준에서 올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한번 결정되면 1년에서 2년 지속되게 됩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할 것인데 얼마나 내릴까? 에 연준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준이 집중하는 것은 물가가 아니라 고용입니다. 고용의 핵심 지표는 실업률이고요. TMF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은 맞습니다. 지난번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들어왔던 투자자들은 모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TMF는 금리 인하가 정말 시작될 시점에서 들어가야 잃지 않습니다. 실업률에서 이제 경기 침체 시그널을 알려주는 샴의 법칙이 발동된 상황입니다. 장기금리 20년 국채와 단기금리 2년 국채의 차의 값을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는데요. 이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다 해소되었을 때 경기 침체는 유례없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에서 성장주의 지표라 불리는 엔비디아의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장주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면 만약 그간 기여해온 매출이 감소할 경우 더 폭락이 나오게 되죠.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던 데이터 센터 매출은 향후 2025년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최고의 성장주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고 있고 금리 인하가 나올 시점에서 증시가 흔들흔들한다면 우리는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TMF에 앞으로 영향을 줄 일정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9월 6일 실업률 발표. 이번 주 9월 6일 발표될 실업률이 얼마나 악화되냐에 따라 9월 19일에 나올 FOMC 기준금리 변동폭을 결정할 것입니다. 실업률이 더욱 안 좋게 나온다면 TMF는 금리 인하 폭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더 오를 것입니다. 만약 실업률이 감소한 수치로 나온다면 금리 인하 폭을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는 심리의 TMF는 소폭 눌림이 나올 것입니다. 눌림이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채권 가격에 가장 결정적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준의 기준금리 변동입니다.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빠르게 가냐 마냐의 차이일 뿐 개인적으로는 춤의 기회로 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9월 10일 미대선 TV 토론. 9월 10일 미대선 TV 토론은 채권 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TMF는 눌림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고관세 정책을 내세우며 이로 인해 줄어들 정부 수입은 미국채로 대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채 발행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 가격에 가장 결정적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준의 기준금리 변동입니다. 만약 트럼프 이슈로 눌림이 나온다면 개인적으로는 춤의 기회로 볼 예정입니다. 결국 춤에는 할 건데요. 두 가지 이슈가 TMF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채권 ETF를 매수한 이유와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0년 국채금리가 3%로 떨어질 때까지 홀딩을 이어가 볼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실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TMF 홀딩 기간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보며 50% 수익을 목표로 보고 갈 예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직접 앞장서서 보여드리겠습니다.